두더지 이야기 3. 나의 작은 약식물원 비해당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지금은 비해당의 주된 색이 뭐니 해도 녹색이다. 풀마다 잎이 연두에서 녹색을 하고 있다. 풀은 날마다 잎을 더 키우며 짙은 색으로 변할 것이다. 나무 중 날마다 색을 달리하는 게 있으니 단풍나무다. 단풍나무는 비가 온 후와 햇볕이 연이어 쨍쨍할 때 잎 색깔이 다르다. 즉 뿌리에서 물을 많이 빨아 올리면 잎이 녹색을 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울긋불긋하다. 여름이 되기 전부터 더위가 이어진 탓에 단풍나무는 날씨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열매를 덜 달았고 하루하루 잎색을 달리하며 몸살을 앓는다. 단풍나무 잎에는 벌레가 보이지 않는다. 그로 수 없는 잎이 모두 제 모양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에 보기가 좋다. 왼쪽 단풍나무 옆 새향나무도 짙은 녹색 잎이 무성하여 줄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큼직한 새향나무 잎에도 벌레가 잘 달라붙지 않는다. 나무 중에 잎이 신통차는 건 누리장나무다. 비가 오면 잎을 펼쳤다가 햇볕이 강하면 마치 거위벌레가 집을 지은 것처럼 돌돌 말아버린다. 누가 이런 현상을 두고 병을 앓는다고 했으나 그게 아니다. 날씨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무라서 그렇다. 풀 중에 잎 색깔이 가장 짙은 건 현재 범부채다. 그것 중에서도 햇볕을 많이 받거나 어느 한쪽이 트여 경쟁할 대상이 없는 것이 특히 그러한데 잎이 청록색이다. 반면 촘촘하여 볕이 잘 들지 않는 쪽의 것은 옅은 연두색을 보이며 차이가 심하다. 나의 작은 약식물원에 범부채를 제일 먼저 심은 곳은 비해당 왼쪽 모서리 옆뒤 텃밭이다. 가을이 되어 꽃이 지고 열매가 달리면 범부채는 곧 주서지 못하고 비스듬히 드러눕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특이한 모양의 잎줄기와 열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올해는 범부채에 일부러 자주 물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각기둥 사이와 장독대 앞에서 마당 쪽의 것은 꽃이 피기 전부터 줄기가 비스듬히 넘어갈 정도로 잘 자랐다. 뒤 텃밭에 범부채가 한 해 나중에 심은 것보다 부실한 까닭이 있다. 물을 준 횟수는 같았는데도 그리한 건 괘씸한 두더지 소행이다. 지금 두더지가 밭을 일군 것처럼 마구 파헤쳐 부풀린 흙을 씩씩거리며 밟는다. 두더지가 뒤 텃밭에 나타날 즈음에 잡는다는 약을 구멍 군데군데 넣었다. 파는 사람의 말에 따라 두더지는 사람 냄새를 싫어하므로 장갑을 끼고 약을 만져야 해요. 대로했다. 그런데도 뒤 텃밭에서 두더지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기세등등하다. 이 바람에 땅속을 기어다니는 두더지 짓으로 뒤 텃밭이 엉망이 되는 걸 볼 때면 속에 천불이 나곤 했다. 뒤 텃밭에는 크게 나무와 풀로 나누었을 때 여러 종류다. 나무는 개들죽과 누리장나무뿐이고 풀은 종류가 꽤 된다. 멸가지, 속단, 용둥굴레, 승마, 민백미, 잔대, 바디나물, 승검초, 집신나물, 쉽사리, 미나리냉이, 참취, 고비와 꽁고비, 당귀 등이다. 이 모두 지난해 이맘때 보기에 좋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두더지가 뒤 텃밭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 뭘 먹으려고 뒤 텃밭에 나타났는지 모르나 올해는 엉망이다. 거기에 심은 풀뿌리가 거의 깊이 박히지 않는 수염뿌리 형태를 하고 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바디나물과 잔대다. 규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두더지가 땅속을 누비고 다녀서 풀뿌리가 땅속에서 허공에 뜬 꼴이 되었을 테고 강한 볕을 받으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구실이 되었다고 나는 자신이 있게 말한다. 그러기에 멸가치와 속단은 아직도 잎이 제대로 크지 못한 데다 연두색이다. 더한 건 승검초와 당귀다. 작년에는 이맘때 클 대로 커서 꽃을 피웠지만 올해는 보기에 불쌍할 정도다. 나의 작은 약식물원에
두더지가 출현하는 곳이 다양하다. 비해당 왼쪽 옆 뒤 텃밭뿐 아니라 아래 텃밭 심지어 노란 돌나물꽃이 무리지어 핀 마당 두 종잡을 수 없이 나타난다. 자주 마당에 나가면 두더지가 방금 나타난 걸 알 때가 있다. 촉촉한 흙이 푸석하게 들린 건 두더지의 활동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나는 두더지의 행방을 알 수 없다. 괘씸한 놈이 한 소행의 결과를 밟아 땅을 다지는 사이 어디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이 어마한 두더지를 두고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한날에 누가 그랬다. 산속의 삶으로 벌레가 많을 거야. 막으려면 어떤 약을 사서 집 주위에 금을 치듯이 뿌리면 심지어 뱀이 지나가기만 해도 죽고 개구리 두더지도 마찬가지야.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이름을 재차 확인하여 스마트폰에 메모했다. 그리고서 농약을 파는 곳에 가서 들은 약 이름을 말하기 전에 뱀이 지나가기만 해도 죽는 약 있다면서요? 라고 넌지시 물었다. 그랬더니 여자가 2년 전부터 그 약은 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이유인즉슨 고독성이라는 걸 강조했다. 그래서 비슷한 것 있으면 달라고 했으나 없다기에 뱀과 두더지가 지나가기만 해도 죽는 고독성 살충제는 써보지 못하고 포기했다. 어쩌면 잘 되었는지 모른다. 까닭은 뱀 두더지 잡으려고 그 강력한 살충제를 땅에 뿌리면 나의 작은 약식물원 약초가 간접적으로 독약을 먹을 가능성이 있단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두더지를 비해당에 얼씬 못하게 하려고 나는 여러 방법을 써보았다. 인터넷에서 두더지 퇴치하는 법과 관련하여 놔두는 글도 읽어보고 그에 따라 담배 꽁초를 구멍에 넣기도 했다. 결과는 소용이 없었다. 오늘도 두더지가 파헤친 흙을 다지며 덩달아 그 흙에 근거를 두고 사는 나의 작은 약식물원의 어린 싹을 어쩔 수 없이 마구 밟는 사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해서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또 하나의 두더지 퇴치에 도전한다. 그러려고 음악 들을 때 사용하는 앰프와 스피커 외 두 사물을 준비했다. 미니 앰프에 혼 스피커를 연결하여 마당 디딤돌 위에 두고서 크게 틀었다. 두더지는 소리에 민감하다는 것에 따라 고주파로 두더지를 비해당해서 도망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이다. 사람의 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주파가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는 내 귀에 자극적이다. 하긴 모기 퇴치한다는 고주파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터에 그보다 더 큰 두더지를 소리를 이용하여 내쫓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만큼 두더지 퇴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어떤 방법이든 마련해야 한다. 해보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앞세워 안 할 필요가 없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비해당에는 아름다운 음악 대신 규칙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별난 소리가 난다. 작물과 달리 약초는 흙이 너무 마르지 않게 이따금 물만 주면 절로 잘 자란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약초도 땅속에 난폭군 두더지가 뿌리를 날마다 흔들어 놓은 바람에 비해당 텃밭의 풀은 심한 고통을 앓으며 어렵사리 견디는 걸 보는 내 마음은 더 아프다. 2014년 6월 15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